바르기 준비 빨리 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션 페일드 했던 증기압부터 오늘 다시 시작해 봅시다. 왜? 너도 배는 기억 쓰려고? 아 이제 잘 모아보려고. 차라리 그 안경을 은율이를 주는 게 어때? 저 하율이. 미안하다. 아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율이 이거 써도 안 보여요. 아니 지금 그거 써도 하율이 밴드 없겠다. 그건 안 보이네. 나도 잘 안 보이거든. 너는 보여도 안 볼 거잖아. 잘 봐요. 좀 10분만 지나면 잘 거면서. 잔적 없잖아요. 너 잔 적이 없어도 이러고 있잖아. 아니 다 들어요. 어? 다 듣고 있다고. 다 듣고 있다고? 세상 모든 걸 포기한 마이디아 한자처럼. 저 5분만 기다려요. 5분? 네. 5분. 어차피 너 안 듣잖아 수업. 아니 저 소리 들어요. 아니 파일이. 이거 재밌어요. 오늘은 증기압과 그리고 상평형입니다. 오늘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요일날 학원 방학이라는 거. 수요일날 학원 나오면 안 된다는 거. 학원은 수, 목, 금, 토 학원 방학을 하니까 제발 나오지 말아라. 이번 주야? 이번 주 수, 목, 금, 토 학원 방학이니까 나오지 마세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업은 더 안 나오니. 정답.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다시 한번? 수업은 더 안 나오니.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증기압 모르면 이제 죽여버려.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수업에 순서도 조금 바꾸고요. 설명하는 방식도 조금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칠판 봐주십시오. 누가 있으시고요? 액체가 여기 있으시고요. 액체니까 입자 간의 간격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가깝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누군가는 확 공포증이 오겠지? 괜찮아? 내 알바 아니야. 난 없으니까 그런 공포증.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이렇게 위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위쪽에 있는 기체처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의 포인트는 어디에서? 그렇지. 액체의 어디에 일어난다?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뭐가 된다? 액체가 뭐가 되는 현상이다? 기체가 되는 현상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제일 중요했던 것들은 결국 입자수로 보면 이쪽은 듬성듬성 있고 이쪽은 입자수가 어때요? 많죠. 그러니까 입자수 차이에 의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산으로 일어났다라고 여러분한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3단원이 끝나고 나면 엔트로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설명도 선생님이 할 거고요. 아직 3단원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확산 효과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치면 증발을 계속하면 이쪽에 입자수가 많아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증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이상 증발을 하지 않는 상평형에 이르게 되겠죠. 다른 말로
바로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증발입니다. 그래서 집중. 그걸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뭘 채워놓고요? 액체를 채워놓고요. 그리고 수은을 조금 여기에 채웁니다. 여기는 뚫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진공 펌프를 연결시키고 공기를 뽑아내면 여기가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진공 상태가 되고 나서 여기를 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은 기둥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좀 이쪽으로 올라오겠어요? 좀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은 기둥, 수은 이쪽에서 수은을 계속 넣어줘가지고 수은 기둥의 높이를 양옆을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액체가 있고요. 여기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증발을 하겠어요?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액체들이 위쪽으로 증발을 이렇게 쭉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누가 차기 시작하겠어요? 기체가 차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밀겠어요? 밀겠죠. 지금 현재가 무슨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형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체가 추가되는 순간 가만히 놔두겠어요? 밀어내기 시작하겠어요? 밀어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밀어내는 순간 여기가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 파란색 애들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요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압력이에요? 파란색. 기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겠죠. 그래서 저 압력을 무슨 압력이라고 부르냐? 증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증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결국에는 뭘로 우리가 측정을 해놨어요? 압력으로 측정을 해놨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내부에 있는 애들도 증발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다른 말로 기체로 바뀔 수 있냐는 거죠. 다시 액체 내부에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끓음이라고 불러요. 어디에서? 액체 내부에서 뭐가? 액체가 뭐가 된다면? 기체로 바뀐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기포로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액체가 누르고 있어요. 액체 내부에 있는 입자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겠어요?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액체 사이지만 순식간에 무슨 공간이 생기겠어요? 빈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집중. 빛이 지나갈 때, 액체를 지나갈 때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 빛이 누구를 통해서 가니까? 기체를 타고 가잖아요. 방금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액체일 때하고 그 기체일 때하고 가만히 어떻게 해서 속도차가 생기겠어요? 속도차가 생기니까 결국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굴절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굴절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눈에는 가만히 놔두겠어요? 뭔가 휘어진 것처럼 보여요? 뭔가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무슨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눈에 띄겠어요? 눈에 띄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포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끊으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가만히 놔둬요. 입자 간의 간격을 넓혀야 돼요. 입자 간의 간격을 넓혀야 되겠죠. 다른 말로 이 액체가 뭐가 되려고 하는 힘, 기체가 되려고 하는 힘. 여기까지 됐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증기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증기압이 있는데 외부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기체들이 얘를 지금 밀고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기체들이 여기에 있는 물방울들을 가만히 놔둬요.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죠. 얼마의 힘으로? 일기압의 힘으로.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을 했죠. 누구하고 똑같으면 대기압하고 증기압하고 똑같으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터졌는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하고 증발하는 압력 증기압하고 오케이 대기압하고 똑같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뭐 끓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봐봐 증발하는 압력하고 이쪽에 있는 대기압하고 똑같으면 액체의 표면과 대기를 나눌 수 있을까? 힘이 똑같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 됐습니까? 힘이 똑같으니까 뭔가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항이 없죠. 다시 대기압이 클 때는 여기 있는 애가 결국에는 잘 올라가요? 잘 못 올라가요? 잘 못 올라갔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 올라가는 힘하고 여기 누르는 힘하고 똑같으면 사실 여기하고 경계가 가만히 놔두고 봐야 돼요. 무너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너졌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치면 어디가? 이쪽이 가만히 놔둬요. 이제 바깥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깥쪽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하지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하고 바깥쪽하고도 경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뭐 할 수 있으면 기체가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어디 안에 있는 애들도 기체 내부 안에 있는 애들도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액체 내부 안에 있는 애들도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기체가 될 수 있죠. 물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대로 따지자면은 증발이 일어나는 표면 안쪽부터 물체가 끓기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물을 끓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죠? 선생님 그건 왜 안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돼? 안 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바로바로 이 증기압이 결국 가만히 있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려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가열을 해야 돼요? 가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디를 가열하고 있어요? 여기를 가열한다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가열을 받은 곳이 입자운동이 활발하게 해서 전체가 입자운동이 다 똑같겠어? 열을 받은 쪽에서 입자운동이 활발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증기압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압력이니까 우리가 끓음 현상을 증기압으로 설명하면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을 받아서 액체 모든 곳의 온도가 다 똑같겠어? 열 받은 쪽이 좀 더 뜨겁겠어? 열 받은 쪽이 좀 더 뜨겁겠지. 세 말이 됐어요? 그러면 기체가 되기 좀 더 쉽겠어? 어렵겠어? 좀 더 쉽겠지. 그래서 열을 실제 우리가 실험 같은 걸 하면 열을 받은 쪽에서 가만히 놔두면서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겠어요?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겠죠. 그래서 냄비로 끓이면 어디가 열 전도가 잘 돼요? 제일 밑에가 열을 제일 많이 받고 오케이? 비열이 물보다 고체가 더 작으니까 냄비가 더 먼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냄비 옆면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기포는 제일 아래에서부터 생기고 그 다음 옆면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콸콸콸콸 끓여가지고 퐁퐁퐁퐁 위로 올라가지고 터지잖아요. 세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하고도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끓음 현상이 일어나려면 선생님 두 번째 설명에 의하면 여기 외부 경계와 바깥쪽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차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외부에서 여기서 증발하려고 하는 요 증기압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야 된다? 대기압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증기압이 더 크면
결국 대기압보다 증기압이 더 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더 기체가 잘 되겠어요? 더 기체가 잘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두 번째 수업이 힘들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떨 때를 끌었다고 부르냐? 누가? 증기압이 누구하고 똑같았을 때? 대기압. 다른 말로 외부 압력과 똑같았을 때의 때를 우리는 뭐랬다고 하고 끓었다라고 부르고 그때의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끓는 점이라고 부르자고요. 다시 방금 선생님이 했던 설명이 어려우면 다시 칠판 보세요. 그래프로 그려드릴게요. 자,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맞아요. 많아지겠죠? 그럼 증기압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커지겠어요? 증기압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요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저런 그래프가 있겠죠. 여기는 A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왜 A하고 B는 저렇게 증기 압력이 차이가 납니까? 다른 말로 자연 상태에 가만히 놔뒀어. 열을 아직 가했어? 안 가했어? 안 가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애들이 똑같은 양이 증발됩니까? 증발되는 양이 조금 다릅니까? 증발되는 양이 조금 다르죠. 가장 간단하게 물하고 알코올이 있다고 해봐요. 물을 살짝 바르고요. 알코올을 살짝 발랐어요. 누가 빨리 증발돼요? 알코올. 다른 말로 누가 더 시원해요? 알코올이 훨씬 더 시원하고 알코올이 훨씬 더 빨리 증발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알코올은 누가 되고 물은 누가 되겠어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증발이 잘 돼요? 알코올. 알코올이 증발이 더 잘 되죠. 그럼 알코올은 A 그래프겠어요? B 그래프겠어요? A요. A 그래프겠죠.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증기 압력은 커져요, 증기 압력은 작아져요? 커져요. 증기 압력은 커지겠죠. 그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말은 기체가 잘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분장하는 인력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약하다는 소리예요? 약하다는 소리. 약하다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예.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 누구하고 똑같으면? 대기압하고 똑같으면. 대기압은 압력이 얼마예요? 일기압이요. 1기압이고 수온기둥을 하면 얼마? 760 mmHg였죠. 맞습니까? 아니면 1013 헥토파스칼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증기 압력이 얼마일 때? 1일 때를 쭉 보시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때의 뭐? 온도 찾아서 체크하시면 여기가 누구? A 끓는 점. A의 끓는 점이고요. 여기가 B의 끓는 점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증기 압력이 무슨 압력이? 증기압력. 증기 압력이 누구보다 외부 압력이 있을 때 언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 압력이 클 때, 증기 압력이 클 때, 증기압력. 증기 압력이 더 클 때. 증기 압력이 누구하고 외부 압력하고 어떤 데는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뭐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다. 끓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끓었기 때문에 그때는 액체로 존재합니까? 기체로 존재합니까? 액체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해요? 끓었어요. 끓었어. 그럼 물체는 액체로 있는 거예요? 기체로 있는 거예요? 둘 다요. 아, 기체. 그치. 결국에는 뭐로 있다는 소리예요?
기체요. 기체로 있다는 소리겠죠.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 이제 액체로 있다가 기체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면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로. 액체로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 쉽지 않네요.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다음 시간 정도를 위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배워지면 다음 시간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평형 그래프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들 중3 때 처음 보면서 너희들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진로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당시에는 상상도 안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투파트를 해야 된다? 자, 여기가 온도고요. Y축이 증기 압력 아니고 외부 압력 혹은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압력이겠어요? 외부 압력이겠어요? 외부 압력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외부 압력이든 나발이든 우리는 가만히 놔둬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 여러분이 보셨던 곡선 그대로 여기다 그릴게요. 증기압 곡선. 다시 무슨 곡선이라고요? 증기압 곡선. 증기압 곡선이에요. 이 증기압보다 외부 압력이 뭐 할 때? 작으면 다시 증기압 곡선의 어디 쪽? 점선 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다시 너희들이 말할 때 내가 잘못했네. 요래야 기체겠네요. 같을 때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고요. 왜? 끓는 점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으니까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증기압 선의 어디점에? 요 아래쯤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고요? 기체. 기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압력이 더 높을 때는요? 외부 압력이 더 높으면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액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증기압 곡선은 결국에는 뭐예요? 증기압과 외부압이 똑같은 상태니까 증기압에는 누가 누구로 바뀌고 있는 상태겠어요? 액체와 기체가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존하고 있는 상태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극단적으로 압력을 선생님 가만히 놔둘까요? 낮출 거냐고요? 온도와 압력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이 구간으로 가면은 얘가 좀 더 아래로 그래프가 휘어지면서 이런 느낌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건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언제요? 지난 시간에요. 선생님, 네가 그걸 언제 설명해? 선생님이 분자 간의 인력은 누구누구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을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은 결국 누구에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체일 때는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액체일 때는 존재하고 고체일 때는 존재하겠어요? 더 세겠어요? 썼어요. 더 셀 수밖에 없겠죠. 왜? 거리가 뭐하니까? 가까워지니까요. 자, 그러면 요 너머에 사실은 지금 누가 있냐면 고체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봐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네.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 자, 집중. 지금 이런 선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의 그래프를 본 거냐면 요 선의 그래프를 본 거예요. 요게 일기압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여기가 760 mmHg라고 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고체가 뭐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뭐가 되겠어요?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본 거예요? 이 그래프의 단면 그래프만 계속 본 거예요? 단면 그래프만 계속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 어딘가에 액체의 왼쪽 편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고체가 있고요. 이제 누구하고 누구를 가르는 선이 필요하겠어요? 고체와 액체를 가르는 선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뒀죠. 그리고 가만히 놔둬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지죠. 그럼 압력이 커지면 고체가 많이 돼야 돼요? 액체가 많이 돼야 돼요? 고체가 되기 쉽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직선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고체 쪽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고체 쪽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래프는 결국 세 개밖에 없겠죠. 이거밖에 없겠죠. 근데 온도가 그대로 나고 압력을 높였는데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없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두 개의 그래프를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아니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요, 초록색으로 되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파란색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말은. 생발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집중. 파란색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력이 높일수록 고체가 되기 쉬운 거예요? 액체가 되기 쉬운 거예요? 액체가 되기 쉬운 거고요. 초록색으로 간다는 것은 압력을 높일수록 누가 되기 쉽다는 소리예요? 고체가 되기 쉽다는 소리겠죠. 선생님 말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액체가 되기 쉬워요? 고체가 되기 쉬워요? 압력을 높였어요.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누구는 똑같을 때? 온도가 똑같을 때 누가 되기 쉬워요? 고체가 되기 싫어요? 액체가 되기 쉬워요? 고체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물질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대다수 물질 혹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 혹은 하나의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 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질이 누구냐? 파란색을 갖는 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누구를 높일수록? 압력을 높일수록 누가 되기 쉬워요? 액체가 되기 쉬워요. 다시 압력을 가할수록 가만히 놔둬요. 물질은 뭉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은 뭉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파란색이 되려면 누가? 액체가 고체보다 가만히 놔둬야 돼요. 더 뭉쳐져 있어야 돼요. 더 뭉쳐져 있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액체가 고체보다 밀도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밀도가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성립하려면 누가? 액체의 밀도가 누구보다? 고체의 밀도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커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정답. 왜 앉아? 선비다, 왜 앉아? 왜 공부한 척 하는 거야? 당황스럽게? 그래서 얘가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장 큰 누가? 용맥, 그리고 용액의 대부분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밖에 이런 그래프가 없는데 되게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사실 파란색을 자주 보겠어요? 초록색을 자주 보겠어요? 파란색을 자주 봐요.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물질은 파란색을 따른다, 초록색을 따른다? 초록색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 선들이 뭐예요? 이 선은 액체하고 기체가 가만히 놔둬요. 공존했어요? 공존했죠. 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선들은 누가 공존하고 있겠어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저
두 개의 선들이 만나는 이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셋다 셋 다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책 읽는 사람 빨리 커닝해요. 삼성점. 이것을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다가 만 게 있는데요. 어디? 여기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여기에서는 요 압력에서는 지금 누가 누구로 바로 바뀌어요? 고체가 기체로 다이렉트로 바뀌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고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가 가만히 있다. 조금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조금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왜? 여기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여기에서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이고,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여러분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했던 애들이 있어요. 바로 승화성 기체들이죠. 승화성 기체들 혹시 기억납니까? 나프탈렌,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 외우라고 그랬죠. 요오드 이런 애들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승화성 기체가 존재합니까? 상평형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승화성 기체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삼중점 아래에 압력이 대기압이 돼버리면 그건 무슨 기체가 되는 거예요? 승화성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압이 어디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가 보는 물질은 대기압이 어디에 걸려 있겠어요? 삼중점 위에 걸려 있겠죠. 세 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중점보다 뭐가? 대기압이 아래에 있으면 무슨 기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승화성 기체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확 낮추면,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를 거쳤다가 기체로 바뀌겠어요? 아니면 바로 기체로 바뀌겠어요? 바로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겠죠. 이게 내가 설명을 해보니까 너희들은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 봐봐, 이게 고체잖아, 맞지? 이게 고체고 기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체에 있는 압력을 뭐하고? 외부 압력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온도를 확 낮추면 요 애들이 갑자기 쑥 뭉치면서 고체가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니 세상이 그러겠니? 그냥 고체가 되면 그 순간 입자 운동을 거의 하겠어 안 하겠어? 거의 안 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만큼 결정을 이루기 그렇게 커지지 않아도 그냥 걔는 우리가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고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고체가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게 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되게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때문에 답답했어요, 여러분. 답답했어요.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거하고 고체, 액체, 기체는 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렇잖아. 대기의 밀도가 작으면 뜨는 거고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지. 맞지? 기체는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액체는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구름은 기체야, 액체야? 액체잖아. 하늘에 떠 있잖아. 먼지 고체잖아. 하늘에 떠 있잖아.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기체가 갑자기 고체가 됩니까? 우리가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온도 압력을 낮춘다고 하늘에서 그래 이제부터 너 고체야 이래가지고 쑥 뭉쳐가지고 퉁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가만히 어떻게 하늘에서 고체 알갱이로 있겠어요? 고체 알갱이로 둥둥 떠다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있으면은 그 애들이 만약에 밀도가 누구보다 기체보다 무거우면 가만히 어떻겠어요? 서서히 가라앉겠어요? 서서히 가라앉거나 뭐 그러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분진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렇게 바뀌면은 바로 이렇게 쑥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멀리 있어도 얘가 입자운동을 거의 안 하면 이것은 기체라고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배우면 여러분이 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을 때 공기가 하늘로 상승하면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작아져요? 압력이 작아지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수증기가 물을 거쳤다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고체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고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압력이 생각보다 덜 낮아요. 혹은 온도가 덜 낮아요. 그러면은 바로 고체가 되겠어요? 아니면 액체 거쳤다가 고체로 바뀌겠어요? 액체 거쳤다가 고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배울 때? 비가 내리는 강우를 배울 때 여러분이 몇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를 배웠죠. 뭐하고? 병합설하고 무슨 설? 빙정설을 배웠죠. 그래서 빙정설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승화였죠. 승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과학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진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 왜 승화가 돼요? 상표님 그려야 돼요. 근데 중학교 2학년들, 중학교 3학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다 배우고 그리고 과거 교육 과정이었으면 몇 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고3 때 배웠던 화투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건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돼요? 자, 그래서 이 승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선생님이 뭐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수 정리하시고요. 요 상평형까지는 이해가 다 되십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를 상평형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타임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고체를 해야 되는데 고체 수업은 선생님이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책 읽어주면서 진도 끝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트 정리 다 하고 그리고 고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문제 좀 풀다가 오늘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안에서 굉장히 조금 죄송했습니다. 내가 입안이 증기압하고 상평형까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증기압하고 상평형을 강제로 하다가 지금 입안은 토해가지고 못하고요. 다른 반은 시간이 조금 남더라도 여기를 수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2번 끊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여기를 다시 끊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은. 진짜 앞으로